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순서를 묻는 게 아니고 네.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 접견실에 가서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 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만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그 CCTV를 보면 증인하고 이제 조태호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하고 뭐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증인하고 조태호 장관 외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까 박성재 장관님이 뭐 한 말씀 하셨다고 했고 뭐 왜 저 상황이 뭐 다른 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6분 43초 CCTV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가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귀속말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증인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집무실로 이제 들어가셨던 상황인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증인하고 피고인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총리와 증인 사이에서. 네, 뭐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워드 바이 워드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송미령 장관은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당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만류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제 제가 새로 온 사람이니까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뒤로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제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총리나 뭐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 당시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가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했더니 총리께서 안에 들어서 만류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지 직접 뭐 만류하시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저 상황에서 저 대통령에게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항입니다. 그때 이제 그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라 이렇게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글쎄 그걸 지금 CCTV를 이렇게 초 단위로 나눠서 물어보시니까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저 당시 분위기는 좀 다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저랑 저기 조태열 장관이 일단은 만류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당시에 분위기가 다들 이제 좀 우려하는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그 제가 일단은 가서 그러니까 들어가겠다고 한 건 제 생각이었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총리께서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반류해 보라고 하셨던 그래서 저는 뭐 같은 생각으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순서를 묻는 게 아니고 네.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 접견실에 가서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 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묻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까지 기억이 나신다. 네, 그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하시가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근데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한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이제 진술인은 한덕수의 자리로 가 한덕수의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진술인이 스스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한덕수가 진술인을 불러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보라고 한 것인가요?라고 검사가 물었고 그때 증인이 답변하시기로는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님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께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네. 이 상황이 맞습니까? 네, 저 상황이 많은데 이제 저거는 지금 문헌으로만 저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총리도 있고 조태 장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 대통령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를 좀 만류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만류를 했으면 하는 분위기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니까요. 뭐 저는 그래서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요. 총리께서 그럼 안에 들어가서 만류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쭤보는 거는 조서에 보면은 답변 앞부분에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스스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총리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먼저 시키고 증인은 뭐 말씀하실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총리가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증인이 원래부터 좀 늦게 와가지고 딴 사람들도 뭐 반대했겠지 나도 뭔가 의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 보라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그게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신 게 증인이 들어가고자 해서 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총리께서 시켜서 들어가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하고요. 그때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만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뭐 복잡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저는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랑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낸 건지 그런 말씀을 꺼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조서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말씀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한 22시 6분경에 들어가셨다가 한 10분경 나오십니다.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집무실 안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계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뭐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재판 진행은 보고 오신 거죠?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제 본인이 기억나시는 걸 말씀하셔야 되고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답변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일단 질문에 답변하신 거죠?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주출입문에서 김영인 장관이 들어오면서 손가락 하나를 표시합니다. 그 증인 앉은 쪽을 향해서. 네, 묻겠습니다. 이때 김영인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 한 개를 표시하는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김영현 장관이 들어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손가락을 저렇게 했다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항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좀 전에 이제 누가 오고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셨는데 한 명만 더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김영현 장관께서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제 기억으로는 김영현 장관은 제가 처음 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장관께 좀 뭐 항의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화를 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현 장관이 어떤 손치사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진술조서 수모 553번 진술조서 19,34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저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오영주 또는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검사가 물었고 증인이 답변하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여튼 누군가 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은 생략하고 다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으실 때 그 총리님께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이 상황 피고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참석한 뭐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했고 조사받은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당시 이제 피고인 총리께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대접견실 나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또 좀 저 나름대로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집무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계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만류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생각이 당시에 들어서 조금 옆에 계셨던 분들한테 격앙돼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총리께서 계시니까 제가 총리께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그거는 뭐 반대를 안 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총리께서 더 만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증인으로 나온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제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 기억에 이렇게 말은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제 스스로가 저한테 제 공직 생활을 돌아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럼 이상민 장관한테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장관한테도 제가 그 비슷한 상황에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같이 좀 더 우리가 만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당시 저는 좀 뭐 격앙됐다고 표현을 들까, 화가 났다고 표현을 들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인이 비상계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김영현과 이야기하고 김영훈과만 이야기하고 준비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기 제가 신원식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보실장한테는 분명히 안보실장이 모르신다는 거가 좀 사실은 당초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드렸던 것 같고 실장도 몰랐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비슷한 같다. 내용은 이야기했을 것 네, 같다. 왜냐면 안보실장한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러면 증인은 이제 피고인에게 왜 총리께서 반대를 안 하냐, 뭐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 피고인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제 그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은 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그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신 걸 네, 말씀드립니다. 당시는 제가 뭐 결과적으로 한 선포하기 20분 전에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네, CCTV 22시 13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해서 조태열 장관한테 넘겨받아서 이제 증인이 직접 읽어보시거든요. 두 종류 문건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문건을 보고 계시는데 보면 페이지를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18항 강항입니다.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을 보신 건지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 보시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이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고 조경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거 다 보신 이 문건 다 보신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가져가서 보는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기용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 조경 장관 들어오는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조경 장관 그건 저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경 장관이 나중에 앉아 있던 뭐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조기용 장관 증인신문 조서 4쪽 제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그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한 답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문건이어서 아마 그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보신 문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들어오신 건 아까 확인하셨죠? 방금 CCTV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인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윤 장관한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앞에 다가온 게 제가 김 장관한테 큰 소리로 좀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 장관이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제 앞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인 장관한테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용인 장관한테 좀 왜냐하면 아까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다 안보실장도 모른다고 그러죠. 결국 김용인 장관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따졌고 김용인 장관은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문건을 제가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저 상황에서 그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했는지 제가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저 상황은 제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22시 16분 1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김영희 장관은 이제 집무실에서 연결된 문으로 대접견실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영주 장관 들어온 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용인 장관에게 뭐 비상계엄의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피고인이 그러면 김용인 장관한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비상계엄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심의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22시 18분 CCTV입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여러 부 복사해 와서 김영준 장관한테 건네주고 김영준 장관이 이제 당시 집무실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통령이 나가시는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 이제 그 김영희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문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거 받으셨습니까? 저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에 보면 제가 받았는지 보이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다가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다항 생략 후 22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열어 심의하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시고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8시 48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영 장관이 아까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것처럼 소리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제 김영호 장관이 집어서 이제 피고인이 받아서 이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9시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갔고 지금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태열 장관은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아마도 조금 총리 있게 계속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2시 30분 제시하겠습니다. 30분. 이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상황이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장식에게 물어봤다는 건 저 때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상 신원식 신원식. 예.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영현 장관 들어오기 전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든다면 순서 저는 그냥 생각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그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신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신 실장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제가 김 장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포 전입니다. 선포 전에 네, 당일 선포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해서 뭐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국회 나가서 이거는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 27항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제